여러분, 테슬라가 유럽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 FSD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는지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짚고 가야 해요.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정확한 명칭은 FSD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감독하에 작동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수년째 실제 도로에서 운영 중이고 캐나다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죠. 근데 유럽은 달랐어요. 유럽은 워낙 규제 체계가 복잡하고 국가마다 차량 형식 승인 기준이 제각각이라 테슬라가 FSD를 유럽 시장에 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높은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게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차량 인증기관 RDW가 테슬라 FSD 슈퍼바이즈드에 대한 규제 승인을 내줬어요. 이게 유럽연합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RDW가 승인을 내줬다는 건 단순히 네덜란드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EU 전체 차원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선례를 만든 겁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 네덜란드 RDW의 결정이 갖는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유튜브 채널 빨셀로나기 GT를 운영하는 분이 X,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리던 플랫폼에 스페인 교통부 DGT, 즉 다이렉션 제너럴 드 트라피코 에서 보내온 공식 서한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이게 꽤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단 DGT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도로교통공단과 차량 등록 관련 행정을 합쳐놓은 곳이에요. 도로 안전 전략을 총괄하고 차량 등록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차량 형식을 승인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 역할은 별도의 유럽 차원 기관이 맡고 있고요. 근데 DGT는 이번 서한에서 자신들의 도로안전 전략 2030 아래 첨단 주행 기술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우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정도의 외교적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내용이 진짜예요. DGT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테슬라가 스페인에서 이미 자국 소프트웨어를 스페인 도로 환경에 맞게 로컬라이징하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요. 스페인에는 ESAB라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있어요. Evaluation of the Safety and Technology of Automated Vehicles,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및 기술평가 프로그램인데 이게 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선진 시스템이에요. 테슬라가 바로 이 ESAB 프레임워크 아래서 스페인 도로를 조용히 누비고 있었던 거죠. 숫자를 한번 보면요, 테슬라는 FSD를 탑재한 차량 3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2025년 11월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누적 주행거리가 약 8만 킬로미터에 달해요. 마일로 환산하면 약 5만 마일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보고된 사고 건수는 단 0건입니다. 제로예요. 이게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테스트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제된 실험 도로가 아니라 실제 스페인 일반 도로라는 거예요. 스페인 도로가 한국이나 미국이랑 다른 게 좁은 골목, 로터리, 복잡한 구시가지 도로가 혼재하거든요. 거기서 8만 킬선 무사고. 이건 단순한 홍보 수치가 아니라 DGT가 공식 서한에서 언급한 공식 수치예요. DGT는 RDW의 네덜란드 승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잠재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 이게 EU 전역에서 자율주행차를 현실로 만드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 FSD가 스페인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운행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운 레귤레이션 노 171, 즉 레벨 2 DCAS에 해당하는 EU 형식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명시했어요. DCAS는 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s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항상 제어권을 가져야 하는 레벨 2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을 규정하는 기준이에요. 물론 DGT는 마지막에 한 가지를 분명히 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레벨 2 시스템인 이상 차 안의 사람, 즉 운전자가 언제나 차량 제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건 FSD 슈퍼바이즈드라는 이름 자체에도 이미 담겨있는 개념이죠. 감독자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 자, 스페인이 이 정도면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덜란드 RDW의 승인 이후 이탈리아에서도 FSD를 이탈리아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커뮤니티 요청들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교통부가 이 요청들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청원을 교통국과 각 지역 차량 등록 기관에 해당하는 곳들에 직접 전달했다는 거예요. 청원이 그냥 묻히지 않고 실제 행정 처리 채널로 흘러 들어간 거죠.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알파로메오의 본고장이고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갖는 무게가 상당하죠. 그런 이탈리아에서 테슬라 FSD 승인을 밀어붙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건 단순한 소비자 니즈를 넘어서 정책 수준에 관심이 생겼다는 신호예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유럽은 지금까지 테슬라 FSD 앞에 엄청난 규제 장벽을 쌓고 있었어요. EU의 차량 형식 승인 체계가 복잡한 데다 각국마다 추가적인 요건이 붙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은 FSD를 이미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유럽 테슬라 오너들은 그 기능 자체가 잠겨 있는 상태로 차를 몰아야 했죠. 근데 RDW라는 EU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첫 승인을 내주면서 이 장벽에 구멍이 뚫린 거고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그 구멍을 더 크게 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태조 채널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규제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스페인에서 무사고로 8만 케어를 달리는 동안 규제는 이제야 서류를 꺼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유럽 전역에서 FSD 슈퍼바이즈드가 단계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봐야 해요. 네덜란드가 선례를 만들었고 스페인은 이미 데이터를 쌓고 있고 이탈리아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테슬라 FSD 유럽 얘기 그냥 흘려듣기엔 꽤 묵직한 내용이죠. 앞으로 유럽 승인 상황 계속 업데이트할 테니까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